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선진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선진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인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 IT 기업들이 발달한 미국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보급화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인도, 브라질,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SNS, 검색 등 고유 핵심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나 고객 정보를 통해서 지급결제 분야로 진출을 하였고요. 이미 확보한 고객 정보나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더욱더 활발하고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말씀드렸듯이 파이낸스와 테크가 결합된 이름의 핀테크인데요.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급 결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결제망 또한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이 결제나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고유의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지금 최근에는 비은행 금융기관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이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비금융 기업도 지급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는 혜택들이나 정책들이 변화되면서 지급 결제 시장에 대해서 참여 기간도 다양해지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에는 카카오페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앱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메신저 앱을 통해서 그 기반으로 이 페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간편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그 이외로 더 확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청구서 관리나 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업체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송금이나 지급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가 되었고요. 자산 관리 서비스도 지금 출시를 하여 투자나 이런 청구서 관리들을 할 수 있는 통화 포인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요. 금융 상품을 추천해서 보험이나 투자 상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원은 금융 서비스 중개 수수료나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혁신적인 도입을 위해서 일정 기간은 유보하거나 없는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펀뱅킹 수수료를 지급을 하지만 고객에게는 일정 횟수는 무료로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이익이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카카오페이에게는 손실이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송금 버튼을 눌러서 금액과 결제를 이루어지게끔 하였고요. 18년도에는 투자 서비스까지 이제 도입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보험 및 통합조회까지 가능한 여러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면요. 지급 결제 대행업인 부분에서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기존 피지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피지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사와 피지사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벤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시스템이고요. 피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이런 모든 거래 행위들을 관할하는 이런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지업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휴대폰으로 간단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카카오페이는 이제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을 줌으로써 시장 선점을 하였지만 다른 일반 페이 같은 경우에 피지업자를 등록해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벤사가 2%에서 3%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다면
피지업자 같은 경우에는 4%, 5%, 많게는 7%, 8%까지도 수수료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당연시 여겼던 피지업자가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진행 구조를 보면 고객이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하게 되면 피지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카드사에 매입 요청을 보내고 카드사에서 승인 통보를 받아서 가맹점한테 승인 통보를 하고 거래 승인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휴대폰으로 가져와서 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지업자인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시장 선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오히려 벤사를 이용한 카드 결제 시스템보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에게 매입 요청을 하면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인데요. 카카오페이는 말 그대로 중간다리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핀테크 업체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확대를 하면서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불 지급수단 발행업 중에 이제 결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페이 선불 계좌에서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선불 자금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과 연계된 카카오페이가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카카오페이에 이제 충전을 해서 금액이 충전이 되는데요. 이러한 금액을 생체 인증 및 간단한 이제 비밀번호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구매 결제 시에도 이러한 생체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 지급을 완료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카카오페이가 있다면 해외에는 대표적으로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에서 출시한 중국 기업의 페이고요. 중국 기업 알리바바에서 안트파이낸셜 그룹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바바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국내에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페이의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카카오페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국에 이제 가실 기회가 된다면 이 카카오페이와 동일한 알리페이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용 방법은 카카오페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중국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고요. 기타 서비스로 상점 검색이나 금융상품 투자, 신용평가, 자산관리, 호텔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메리트를 가지고 카카오페이가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정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도입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국에서 QR코드를 도입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알리페이는 선불 결제하는 시스템이 카카오페이와 비슷합니다. 가맹점에서 고객이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알리페이 통해서 QR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벤사나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는 카드사나 이런 부분도 큰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바로 그냥 신용카드 회사라고 카드 회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바로 그냥 그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그 정보 시스템을 알리페이가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송금 결제 시스템을 간략하게 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캔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고 금액을 입력한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소비자도 이제 알림이 오고 구매자도 가맹점도 결제 완료하는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해외 미국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이 있는데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고라는 시스템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아마존 고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이제 가지고 나오면 별도의 계산 절차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굉장히 혁신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존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국내에서 보듯이 이제 누구나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마존페이와 연계해서 음성으로 뭐뭐뭐 구매해줘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알아서 주문이 되고 결제가 완료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존에서 이제 혁신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하여 페이스북이나 메신저에서 사용을 할 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직구카드를 연계해서 상품 및 티켓을 구매하고 개인 간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구글페이도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매장에서 결제하거나 구글과 제휴된 사이트나 앱에서 사용할 때 이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존 페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에서 사용자가 음성으로 아마존 알렉스에 음성 지시를 내리면 금액 확인 및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아마존 페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동으로 그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페이스북 페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내에 있는 페이스북 페이를 접속을 해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송금한 금액과 보낸 금액이 서로 이제 각각의 대상자에게 알림을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하게끔 구글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지금 삼성페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카드를 등록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된 시스템입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간편 결제 이런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활약도 있는데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고 이로운 이런 시스템들이 또한 반면에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확산에 따라서 대비책들도 충분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커에 대한 기능이나 기술들이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핀테크 기업의 확장은 이제 앞으로 막을 수 없는 공견한 사실이고요. 이러한 확장에 따라서 아마존고와 같이 이제 결제나 이러한 부분을 굳이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는 더 일상화되고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진 사례 및 문제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